2024년 봄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정숙 58세는 넓은 거실 창가에 서서 정원의 목련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윤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엔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규칙적인 운동과 관리로 5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6개월 전 정숙은 사회복지재단의 자선 행사에서 이현 43세를 만났다. 건축가인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그의 진지한 태도와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끌렸다. 나이 차이는 15살이었지만 이현은 오히려 정숙에게 먼저 다가왔다. 정숙 씨의 우아함과 지혜에 매료됐습니다. 그의 고백에 정숙은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다. 미술관 데이트,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주말의 산책. 이현은 정숙의 과거를 존중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제가 정숙 씨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평생. 그의 프러포즈에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 지은 33세는 복잡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윤재민은 1년 전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단신 부임 중이었다. 지은은 5살 아들 준우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정숙은 좋은 시어머니였다. 아이를 사랑해 주었고 며느리를 존중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기쁜 표정으로 지은을 거실로 불렀다. 지은아, 내게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이분이 내가 재혼할 사람이야. 지은은 무심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사진 속 남자는 이현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는 이현이 아니라 현우였다. 10년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만났던 첫사랑.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남자.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람. 그 후 지은은 부모님의 권유로 재민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현우가 남아있었다. 어머니. 이분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이현이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는 좀 어리지만 진심으로 날 사랑해줘. 지은은 사진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성숙했지만 여전히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언제? 처음 만나보실 건가요? 지은의 질문에 정숙이 대답했다. 이번 주말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너도 준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가족이 되려면 서로 알아야 하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하필 시어머니의 남자가?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 현우와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첫 만남, 첫 키스, 비 오던 날의 이별.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지은아, 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기다리지 못했다. 부모님의 압박과 현실의 벽 앞에서 그녀는 굴복했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가 이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하필 시어머니의 연인으로.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는 이제 어머니의 사람이야.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해.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은은 알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정숙은 일찍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남자와 가족이 만나는 특별한 날이었다. 지은은 준우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수수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다. 눈에 띄지 말자.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어서 와, 지은아. 정숙이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현 씨가 곧 도착할 거야.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10분 후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이현이 들어왔다. 짙은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그는 여전히 멋있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을 훑다가 지은에게 멈췄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은도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서 와요, 여보. 정숙이 일어나 이현의 팔을 잡았다. 그 호칭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현은 정신을 차리고 정숙에게 미소를 보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은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개할게요. 제 며느리 지은이에요. 그리고 손주 준우.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현은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입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정숙은 신이 나서 이현의 이야기를 했다. 이현 씨는 건축가예요. 정말 멋진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죠. 이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지은에게 향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정숙과 이현의 다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다. 그가 정숙의 손을 잡을 때, 그녀에게 미소 지을 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현의 질문에 지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준우 키우느라 힘들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정숙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다. 정숙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다녀올게. 갑자기 지은과 이현만 남았다. 준우는 옆 테이블의 수족관을 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오랜만이네요, 지은 씨. 이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은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름도 바꾸셨네요. 현우에서 이현으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숙 씨가 당신의 시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다고요? 그럼 이제 어쩌시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현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지은 씨. 단 하루도.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제 우린 남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현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전 당신이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숙 씨를 만났을 때 차라리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만해요. 지은이 작게 소리쳤다. 어머니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정숙 씨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전 진심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말을 멈췄다. 당신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숙이 돌아왔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이현 씨 얘기 듣고 있었어요. 이현도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건축 이야기를 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숙은 기분이 좋았다. 이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지? 우리 지은이한테도 친절하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좋은 분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이연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내일 오전 10시 한강공원 벤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까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요일 오전 한강공원. 지은은 선글라스를 끼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있었다. 10년 만에 그와 단둘이 만나는 것이었다. 이현이 나타났다.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지은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그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숙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 사과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고 당신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잘 어울리세요. 지은의 말투는 비꼬듯했다. 이현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아직도 화가 났군요. 10년 전 일로. 화났다고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 일일 뿐이에요. 거짓말. 이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도 날 잊지 못했다는 걸. 지은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잊지 못했어요. 행복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당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 알아서? 지은.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제 시어머니의 약혼자예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이성이 마비됐어요. 정숙 씨한테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손 놔요. 지은이 손을 빼려 했지만 이현은 더 세게 잡았다. 왜 날 버렸어요? 10년 전에. 이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다리겠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전 기다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었고 전 겁이 났어요. 그래서 날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미안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현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순간만 허락해줘요. 당신을 안는 이 순간만. 지은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그리움, 후회, 사랑. 모든 게 뒤섞여 터져나왔다. 이현도 그녀를 꽉 안으며 눈을 감았다. 그들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현 씨?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다. 돌아보니 정숙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한 걸음 물러섰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현이 다가가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숙 씨 오해예요. 오해?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뭘 오해한 거죠? 당신이 내 며느리를 껴안고 있는 걸 본 게 오해예요? 어머니, 저희는. 지은이 말을 시작했지만 정숙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너희 아는 사이였구나.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다. 언제부터? 10년 전입니다. 이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지은 씨와 저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졌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숙 씨를 만났을 때 그녀가 지은 씨의 시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다. 알고 나서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정숙이 비웃었다. 내 며느리를 안고 있으면서. 지은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이현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유혹한 거예요. 일어나. 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 집에 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이현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이 소리쳤다. 손대지 마. 정적이 흘렀다. 정숙은 이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정말 내 딸을 사랑한 거였어? 처음부터? 이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 참.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15살이나 어린 남자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 결국 넌 내 며느리 때문에 내 곁에 온 거였구나. 아니에요, 정숙 씨. 당신도 정말. 그만해. 정숙이 손을 들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결혼은 취소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은이 쫓아가려 했지만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강공원에 남은 두 사람. 이현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울었다. 그들의 사랑은 재앙이 되었다. 정숙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베개를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다. 얼마 후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돌아온 것이었다. 정숙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거실에 서 있는 지은을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이현 씨가 어머니. 닥쳐. 정숙이 소리쳤다. 내가 모를 리 없잖아. 사진 보여줬을 때부터 알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았던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래서 숨긴 거야? 내가 그 남자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자격 없어. 지은은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현 씨는 10년 전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헤어졌고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약혼자로 나타나서. 그래서 날 배신한 거야? 정숙이 차갑게 물었다. 너 나한테서 또 하나를 빼앗을 생각이니? 뭐라고요? 내 남편도 죽고 아들도 미국 가고 이제 내 새로운 사랑마저 빼앗으려고? 정숙의 목소리가 비틀렸다. 난 너무 외로웠어, 지은아. 이현 씨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전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괴로웠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을 숨겨야 했어요. 그럼 왜 그 남자를 만난 거야? 왜 껴안고 있었어? 저도 모르겠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후회.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 나이 차이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의 시선도 무시하고 순수하게 사랑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마음속엔 내 며느리가 있었던 거야. 어머니, 이현 씨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을 거예요. 그만해.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넌 이 집을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어머니, 준우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너희들 볼 생각 없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혔다. 지은은 거실에 혼자 남아 울었다. 그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준우가 잠든 방에 들어가 아이를 조용히 안았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아이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걷는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현이었다. 지은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디에요? 제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이제 우리 만나면 안 돼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머니를 배신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정숙은 방 안에서 이연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다. 나를 속인 거야. 둘 다.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이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선물 돌려받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연은 그녀를 만나려 했지만 정숙은 거부했다. 만날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친구 집에서 지내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 재민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지은은 정숙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준우만큼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만큼은. 편지를 우편함에 넣으며 지은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 편지를 받은 정숙은 오랫동안 읽고 또 읽었다.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랑은 증오로, 신뢰는 배신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더 큰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3개월이 흘렀다. 정숙은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녀는 이현을 다시 만났다. 그는 끊임없이 사과했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정숙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고민 끝에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린 후였는데 다시 결혼을 진행한다면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혼자 늙는 것보다는 나았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와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지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정숙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결혼식 날짜가 다시 잡혔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정숙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골랐고 예식장도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으로 예약했다. 이번엔 완벽한 결혼식을 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다. 한편 지은은 그 소식을 친구를 통해 들었다. 정숙 어머님이 다시 결혼하신다면서 그 이현이라는 분이랑.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정말 결혼을 하시는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도 이현 씨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지은은 이현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한참을 고민했다. 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현은 수척해 보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이현 씨는요? 저도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정말 결혼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물었다.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숙 씨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이현이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잖아요. 그만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다. 우린 안 돼요.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합니다, 지은 씨. 앞으로도 계속. 지은은 손을 빼며 일어섰다. 행복하세요, 이현 씨.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요. 그녀는 카페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돌아봤다면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결혼식 당일. 호텔 대연회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다. 정숙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식장 문이 열리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정숙이 입장하려는 순간 뒤쪽 문이 벌컥 열렸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지은이 외쳤다. 음악이 멈췄다. 정숙은 얼어붙었다. 지은아, 넌 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이 결혼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 씨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남자는 제 전 연인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사랑했지만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제 시어머니를 만났죠.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아, 그만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불행해지실 거예요. 이현 씨는 저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다. 수군거림이 커졌다. 이현은 지은에게 다가갔다. 왜 이래요?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으로 결혼하는 걸 볼 수 없어서요. 어머니도 당신도 불행해질 거예요. 정숙은 부들부들 떨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폭발했다. 너 정말. 그녀는 지은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찰싹. 이게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결혼식을 망치고 날 웃음거리로 만들고.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이 울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막아야 했어요. 이현은 정숙에게 말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지은 씨 말이 맞아요. 전 당신을 속인 거예요. 정숙은 비틀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했다. 이현 씨. 당신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숙은 웨딩 부케를 바닥에 던졌다. 나가, 둘 다 나가. 그녀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속삭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언론이 이 사건을 놓칠 리 없었다. 지은과 이현은 식장을 나왔다. 밖에서 지은이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모두. 이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식장에 남은 정숙은 혼자 울었다.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 사랑도 체면도 모든 것을 잃은 날. 결혼식 파탄 이후 정숙의 인생은 무너졌다. 언론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금지된 삼각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정숙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전화기는 꺼버렸고 커튼을 모두 쳤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숙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수액을 꽂았지만 정숙의 눈은 공허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한편 지은은 남편 재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한국에서 난리가 났던데? 미국에까지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지은은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이현과의 과거, 시어머니의 약혼자였던 것, 결혼식장에서의 폭로까지. 미안해, 재민아. 내가 다 망쳤어. 지은아.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이혼해야겠다. 뭐라고? 난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나랑 살았다는 거잖아. 그것도 10년 동안. 재민아, 제발. 준우는 어떻게 해? 준우는 내가 키울게. 넌 내 인생 살아.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마저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재민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은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준우의 양육권만 공동으로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재민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현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고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되었다. 동료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이현은 정숙에게 편지를 썼다. 정숙 씨,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인생을 파괴했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이 온전히 당신만을 향하지 못했지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붙이고 이현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이현 씨, 어디예요? 네. 옥상이요.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지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내려와요, 지금 당장. 왜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이현은 울음을 터뜨렸다. 전 모든 걸 망쳤어요. 당신도 정숙 씨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요? 비겁하게? 지은이 소리쳤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살아서. 이현은 난간에서 내려왔다. 지은 씨, 우리 만나요. 지금 당장. 지은이 말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처음 재회했던 그 장소였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요. 지금? 네. 제대로 사과해야 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나가. 어머니. 지은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현도 무릎을 꿇었다. 정숙 씨,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용서? 내가 왜 너희를 용서해야 해? 어머니 인생을 망쳤어요. 어머니의 행복을 빼앗았어요. 지은이 울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이현 씨와 결혼하셨어도 행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온전히 어머니께 있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이 그들을 쳐다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날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난 외로웠어.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 어머니. 지은이 정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빼버렸다. 아직은 안 돼. 아직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너무 아파.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이현이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린 헤어져야 해요. 완전히.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머니의 상처만 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지은 씨. 안녕히 가세요, 이현 씨.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정말 끝이었다. 1년이 흘렀다. 정숙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고 사회 활동도 모두 그만뒀다. 어느 봄날 정숙은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지은이 서 있었다. 어머니. 들어와. 정숙이 차갑게 말했다. 거실에 앉은 지은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 준우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드리라고. 상자 안에는 아이가 그린 할머니 그림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우,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 이야기 자주 해요. 언제 할머니 만날 수 있냐고. 정숙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어머니,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난 내가 미웠어. 정말 많이 미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난 사랑에 집착했던 거였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 이현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 사람도 외로웠고 과거를 잊지 못했고 우린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뿐이야. 정숙이 지은을 바라봤다. 미쳤던 거야, 우리 모두.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울먹였다. 정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알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이혼했다며? 네. 재민이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준우는 방학 때마다 아빠를 만나러 가요. 이현 씨는? 정숙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아마 멀리 떠났을 거예요. 그게 나을지도 몰라. 정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 오후 지은은 준우를 데리고 다시 정숙을 찾아왔다. 할머니. 준우가 달려들었고 정숙은 아이를 꽉 안았다. 우리 준우 많이 컸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이후 지은과 정숙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보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에 이현의 모습이 비쳤다. 건축가 이현 씨, 아프리카 빈민촌 주거 개선 프로젝트로 국제상 수상.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현 씨는 1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인터뷰 화면이 나왔다. 이현은 수척하고 그을린 얼굴로 말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죠. 이곳에서 일하면서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고요. 정숙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미움,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그 사람도 나름대로 괴로워했구나. 다음 날 정숙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어제 뉴스 봤니? 네, 어머니. 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떻게 생각해? 네.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를 사랑하니? 정숙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사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은 걸 바꿨어요. 이제 그는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에요. 나도 그래.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글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숙은 서랍에서 이연의 편지를 꺼냈다. 1년 전에 받았지만 읽지 않고 간직했던 편지.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이 담겨 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고했어요, 이연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정숙은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 깊숙이 보관했다.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은과 준우가 정숙의 집을 찾았다. 함께 저녁을 먹고 트리를 장식했다. 준우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소원이야. 식사 후 정숙과 지은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하나 있어.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너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년 전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가 제 전부였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타이밍도 상황도 모든 게 맞아야 하는데 우린 계속 어긋났어요. 나도 그랬어. 정숙이 말했다. 이현 씨를 만났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외로움이었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더라. 어머니, 너랑 이현 씨가 함께 있는 걸 봤을 때 질투가 났어.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지. 그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였다는 걸.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그런데도 왜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아니라 이해야. 정숙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야.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야. 어머니가 배운 게 뭐예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서 온다는 거. 정숙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너와 준우가 있어서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은이 정숙을 껴안았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다. 1년 반 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어디선가 이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이현 씨, 당신도 평화를 찾았길 바라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남편 태수의 사진이 저장된 앨범이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여보, 내가 한동안 헤맸었어. 외로워서 엉뚱한 길로 갔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당신이 남겨준 가족들이 날 지켜줬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평온한 눈물이었다. 정숙은 앨범을 덮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삶은 계속되고 상처는 치유되고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삶의 진리였다. 3년이 흘렀다. 정숙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건강했다. 그녀는 사회복지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알아. 그래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지은은 재혼하지 않고 준우를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엄마, 할머니 댁 갈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된 준우가 물었다. 응, 오늘 할머니 생신이잖아. 할머니한테 줄 선물 샀어요. 준우가 신나게 말했다. 정숙의 생일 파티는 소박했다. 지은과 준우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 모였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정숙은 소원을 빌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파티가 끝나고 저녁 정숙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 펼쳤다. 이현의 편지, 그와 찍었던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선물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정숙은 웃었다. 비록 짧았지만 좋은 추억이었어. 문득 궁금해졌다. 이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다음 날 정숙은 우연히 신문에서 이현의 소식을 보았다. 건축가 이현 국내 복귀. 청년 건축가 양성 학교 설립 예정. 기사에는 그의 최근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다. 이현 씨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며 사회 환원에 힘쓰고 있다. 정숙은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정숙은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발신자는 이현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다.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편지를 보내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멀리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시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입니다. 비록 상처를 드렸지만 당신은 제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직접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당신이 저를 놓아주신 걸 압니다. 그 너그러움에 감사드립니다. 지은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녀도 행복하길 바란다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숙 씨. 이현 올림. 정숙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웃었다. 안녕, 이현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정숙은 남편 태수의 묘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는 남편의 묘지였다.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말했다. 여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한때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지. 아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다.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다는 걸. 그 사람들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던 시도였던 거야. 미안해, 늦게 깨달았어. 정숙은 묘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은이랑 준우가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충분히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지은의 카페에 들렀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 혼자요? 제가 같이 갈걸. 괜찮아. 혼자 다녀오고 싶었어. 지은이 커피를 내왔다. 어머니, 이현 씨한테서 편지 왔다면서요? 응, 너도 알아? 저한테도 왔어요. 안부 묻더라고요. 뭐라고 답장했어? 안 했어요. 굳이 답장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은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나도 그래. 정숙이.